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아, 일찍 잠에서 깼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된 것 같네요. 그분께서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이 한 새벽 3시 반이 좀 넘었습니다. 잠에서 깨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바둑 한 판 두고, 그리고 아잔 브라흐마 스님의 두 번째 책, 술 취한 코끼리 들리리기란 책을 좀 봤어요. 참 9,300원의 행복입니다.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잠시 좀 읽어봤어요. 음, 아잔 브라마 스님께서는 영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은, 이제 이분께서 처음에 절을 지을 때, 절 지을 터를 구입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올랐다. 그러니까 절 지으냐 땅을 사니까 빚더미에 오른 거예요. 땅값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절을 지으려고 하니까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니까 자재값도 없고 인부를 고용할 형편도 안 돼가지고 직접 이제 절을 짓는 그 과정을 이제 쓴 책이에요. 쓴 내용입니다. 쓴 책이 아니라. 그래갖고 우리는 절 짓는 일이 시급한 가난한 승려들이었다. 하루빨리 나 스스로 집 짓는 법을 배우는 도리밖에 없었다. 땅을 파 기초를 세우고 시멘트와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배관 시설을 하는 등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내 손으로 해야 할 판이었다. 그리고 이제 벽을 쌓는 겁니다. 진짜. 담벼락을 쌓는 거죠. 담벼락을 다 쌓아놓고 보니까 벽돌이 1,000개가 들어갔어요. 담벼락을 쌓는데 1,000개의 벽돌이 들어갔는데 다 이제 쌓아놓고 그냥 좀 멀리 떨어져서 딱 보니까 두 개가 벽돌 1,000개 중에 두 개가 어긋나게 놓여 있는 거예요. 작품을 버린 거죠. 딱 뭐 도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딱 어느 부분이 좀 뭔가 이상한 거야. 자기 계획하고 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그러잖아요. 거기에 꽂히는 거지. 아, 나 저것만 좀 잘했으면은 완벽했는데. 그런데 이제 벽돌은 이미 이제 시멘트가 굳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 부분만 헐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거 두 개 헐려면 거의 이만큼 다 헐어야 되는데. 하고 주지 스님한테 이것도 다시 쓰니, 다시 헐고 다시 짓고, 이거 두 개 때문에 이거 그림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주지 스님께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한테 안 냈더라고, 그냥. 자, 그리고 이제 방문객들이 저를 지었으니까 찾아오겠죠. 야, 찾아왔는데, 이 스님은 아잔 브라흐마 스님인데 그 두 개의 벽돌이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혹시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신도 분들이, 아, 그 두 개 혹시 말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은 그 두 개의 벽돌을 있는 쪽으로 안 갔대. 자기가 몸을 가리고, 예를 들어서. 그 누구라도 그 잘못 쌓아 올린 벽을 보는 걸 나는 원치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절을 다 짓고 서너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어느 날 한 방문객과 함께 절 안을 거니다가 그만 그가 그 벽을 보고야 말았다. 그 남자는 무심코 말했다. 스님은 들켰구나 했는데 그 방문객은 무심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벽이군요. 매우 아름다운 벽이군요.
이제 아잔 브라흐마 선생님이 놀랬지. 혹시 선생님, 안경을 차에 두고 오신 거 아니냐고. 아니면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벽 전체를 망쳐놓은 저 잘못 놓은 벽돌 두 장이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문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그가 그 다음에 한 말은 그 벽에 대한 나의 시각, 나아가 나 자신과 삶의 많은 측면에 나에 대한 전체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나하고는 전혀 다른 눈으로 이제 그 벽돌을 바라본 거예요. 그 방문객을. 그러니까 뭐라 하는데, 세상에 참 고수는 많습니다. 숨은 고수분들은. 음. 그러니까 이제 방문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 눈에는 잘못 놓인 두 장의 벽돌이 보입니다. 자기도 보인다 이거야, 방문객도. 그냥 두 장. 하지만, 내 눈에는 더없이 훌륭하게 쌓아 올린 998개의 벽돌들도 보입니다. 자, 그 순간 스님은 말문이 막혔대요. 나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그 두 개의 실수가 아닌 벽을 이루고 있는 훌륭하게 쌓아 올린 수많은 벽돌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 잘못 놓인 벽돌의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에는 제대로 쌓은 완벽하게 놓인 수많은 벽돌들이 있었다. 그 완벽한 벽돌들은 두 장의 잘못된 벽돌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다. 그렇죠. 천장의 벽돌들이 두 개, 표시도 안 날 것 같은데,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방문객이 스님을 깨닫게 한 거죠. 우리는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 아이에게 배울 점이 많죠. 영정도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우리가 분양했다면 2분 만에 완판입니다. 아이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100% 영종도는 좋아지거든요. 서울보다 더 안전한 땅인데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두 개의 벽돌만 보는 거야. 998개의 개발 호재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차들 좀 희한해요. 진짜 사람들이 내가 왜 불행하냐면은 사실 불행하지 않아요. 전쟁하나 전쟁하는 나라도 있고 아프리카 굶어 죽는 나라도 있는데 그 행복 지수가 과연 우리가 높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개의 벽돌 998개는 안 보여요. 그 전까지 내 눈은 오로지 두 개의 잘못된 벽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벽을 바라보는 것조차 싫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도 싫었다. 그 벽을 폭발시켜 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스님이 이 정도인데 일반인은 얼마나 그러겠어. 그런데 이제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벽돌들을 볼 수 있었다. 벽은 전혀 흉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 방문객이 말한 대로 매우 아름다운 벽이었다. 책 많이 볼 거 없어요. 이 지금 제가 읽은 부분만 10,000번 읽으면 돼요. 이 한 권 다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라고 해서 너무 많은 걸 바래서 문제지 끝도 없거든. 이게 바라는 건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걸 빨리 깨우치고 아, 이 정도면 됐어. 아, 이 정도면 훌륭해서 이렇게 만족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만나면은 아무리 우리가 자본주의라 하지만은 1년에 지금 우리 전국도 그렇잖아요. 사실
대통령까지 올랐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일반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대통령을 몇 명이나 돼요. 0.0000000 몇 프로인데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별 매력이 없는 자리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를 잘할 거예요. 아유, 아유, 내 즐거움은 이제 다 했다. 봉사활동만 얼마 남았구나.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 생각 안 갖고 하면 대통령 오면 안 돼. 20해가 지난 지금도 그 절의 벽은 그대로 그곳에 서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잘못 얹힌 벽돌 2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벽에서 잘못된 벽돌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관점을 어디에 둘지, 양면성에 버티기 위해서 어느 쪽을 보느냐. 사람들이 다 진짜 그 수많은 장점은 다 어디 간 거야. 그 한 사람의 수많은 장점 998개의 벽돌은 눈에 안 보여. 그 잘못된 2개만 끝까지 물고 들어야 돼, 끝까지.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이 아름다운 998개의 벽돌을 언제 그걸 내가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이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는 시점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 잘못된 2개만 계속 바라보다가 속앓고 화내고 너 잘났다 어쨌다 하다가 죽을 것인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998개의 아름다움을 볼 것인가. 당신 팔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서 오직 잘못 놓인 2장의 벽돌만을 발견함으로써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 가거나 이혼으로 치닫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2장의 잘못된 벽돌만을 바라봄으로써 좌절감에 빠지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속 제가 힘들다, 어렵다, 해결책을 좀 달라, 조언을 좀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저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저야말로 998개의 벽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998개의 벽돌을 보지 않았다면 유튜브를 못 하죠. 소주병 옆에 놓고 담배 피면서 한탄만 하고 있었겠죠. 저는 어쨌든 998개의 벽돌을 찾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상대방도 그래요. 왜 분명히 다 사람은 그래요. 998개의 벽돌이 있어요. 누구나 상대방한테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998개를 칭찬까지 찾지를 못해. 그 사람을 보면은 벽돌 2장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벽돌 2장을 보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지가 힘들거든. 지가 열받거든. 왜 998개를 못 찾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998개를 그 사람이 못 찾고 있으면 내가 찾아줘야 돼. 당신은 이렇게 음식을 잘해. 당신은 왜 이렇게 운전을 잘해. 그게 다 998개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신은 참, 복잡할 거리가 없지. 몸맵시가 좋아. 상대방에 대해서 998개를 적으세요, 지금부터. 한 번에 저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998개 얘기하고 2개를 얘기하세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2개를 먼저 얘기하니까 쌈나는 거야. 이게 2개를 얘기하기 전에 998개 중에서 한 100개 정도 얘기하고
하나 얘기하고, 또 500개 얘기하고, 또 한 남은 하나 얘기하면, 절대 화낼 일이 없고, 이혼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도, 내가 나를 인정 않고, 내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라고.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가행고을 팀도 제가 만들었고, 자꾸 제 자신을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제 자신한테,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어제 술 먹었다 해서, 실수했다 해서, 그걸 자꾸 거기에 제가 자꾸 마음을 두면은, 그거 어쩌라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실제로는 거기 훨씬 많은 훌륭하게 쌓인 벽돌들, 완벽한 벽돌들이 존재한다. 잘못된 것의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 사방에는 멋지게 쌓아올린 수많은 벽돌들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 거의 못 봐요, 사람들이. 보면은, 저를 이렇게 만나보면, 저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건 제가 뭐, 칭찬거리는 만들면 된다니까. 끝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쁘다. 진짜, 저번에 모통에서 아는 누나하고 술 먹으면 아무리 형님 있고 제가 있었는데, 아무리 그 형님을 띄워준다 해도, 야, 기수야, 너는 왜 이렇게, 네가 나이 더 들어 보인다? 에휴, 전화 약간 열받는데. 무슨 망언이, 이게 다른 걸로 해야 돼. 절대 외모 가지고. 내가 주름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게, 그게 있었는데 꼭 그걸 끄집어내서. 근데 제가 대인배라서 웃고 말았습니다. 제 유튜브니까. 998개의 벽돌을 못 본다는 거야, 대부분이. 무식해서. 책을 안 보니 그게 보여, 그게. 저도 무지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잘났다 생각하면 책을 안 봐요. 난 다 알아. 이 책을 왜 봅니까? 제가, 나는 아직도 멀었어. 한참 더 배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책을 읽는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이지. 그 대신 우리 눈은 오로지 잘못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잘못된 것뿐이고, 우리는 그것만이 그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슬프게도 매우 아름다운 벽을 실제로 폭발시켜버렸다. 이혼한다, 이거, 이혼. 헤어진다, 이거. 끝내 자기 자신한테나 상대방에게서 998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그건 뭐, 팔자 맞아요. 그걸 발견하는 길은 독서라고 봐요. 스님들이 명상한다고 하잖아요. 스님들이 무슨 뭐 대단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스님들이 왜 고승 이런 중국 같은 말씀을 하실까? 벤치마킹 없는데요? 아, 그분이 산에서 뭐 하지? 아, 명상하고, 산책하고, 불경을 읽고 쓰고, 우리보다 좀 이렇게 원산봉을 상상하고, 고유한 데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따라오면 돼요. 예. 근데 제 사람도 그래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 보면은, 제 단점만 보는 거예요, 제 단점만. 참, 그게,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뭐 하나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한 달에 30만 원 초반대를 받아요, 돈을. 그럼 하루에 10,000원 정도예요. 하루에 10,000원인데 저는 그 이상을 신경 쓴다고 생각해요. 더 신경 쓰면 썼지. 10,000원 가치는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제가 하루에 시급이 올라서, 하루에 10,000원인데, 따지면은, 하루에 10,000원꼴인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속마음을 한번 듣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받나. 만나면, 만난 사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근데 그 일이 왜 힘드냐면 결과가 없으면 일 안 하는 줄 알아요. 같이 다니는 게 아니니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 제가 힘든 이유 중에, 힘든 과정에는 또 그런 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건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장의 잘못 놓인 벽돌을 갖고 있다. 당연히 인간이 하나만 하지. 두 장뿐이겠어. 천 장이면 한 몇백 장 되겠지, 잘못 놓인 벽돌이. 그 잘못 놓인 벽돌을 이미 쌓아 올린 벽돌은 못 고치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각자 안에는 그 잘못된 벽돌보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벽돌들이 훨씬 많다. 998개. 일단 이것을 아는 순간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게 된다. 제가 그래서 제가 보통 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웬만한 사람은 저 같은 지금 현재 상황 되면은 잘못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소주를 먹는 게 잘하는 것이냐, 책 보는 게 잘하는 것이냐. 일단 벌어진 사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럼 그 사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죠. 저는 그리고 실제로 뭐 여자친구도 그렇지만은 벽돌 998개를 봅니다. 잘못된 어긋난 벽돌 2개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렇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두 장의 잘못된 벽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흉 잡으려면 한두 것도 없어요. 100점 만점에 그 잘못된 것은 2점이야, 2점. 2점인가? 아니지, 0.2점인가? 1점도 안 되네. 1000개 주장인가. 아, 헷갈려. 1%도 안 되는 걸, 왜 99% 좋은 건 놔두고 왜 1%도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과 평화롭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그렇죠. 998개만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된 자기 자신의 그걸 알아요. 인간은 누구나 아까 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잘못을. 앞에 영상에서. 근데 알면서도 열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말을 예쁘게 해야 돼, 말을. 멋주고 뺨 맞는다고 사실은. 어차피 돈은 묶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까지 잘못하면 상대방도 반격이 나와요. 쥐도 몰리면은 고양이를 문다잖아요.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아니, 살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누가 속 썩이면 살살 달래야지. 몽둥이로 치면은, 그때는 말 듣겠지만은, 반항심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게는 수입이 줄어들 나쁜 소식이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998개를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은, 이혼율이 줄어들겠죠. 나는 이 경험담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한다. 한 번은 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한 건축 전문가가 직업상의 비밀 한 가지를 말해 주었다. 우리 건축가들도 일이 아니라 우리 건축가들도 늘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객에게 그것이 다른 건물들과 차별화시켜주는 그 건물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가 실수해놓고 차별하라고 했는데요. 그런 다음 수천 달러를 더 청구하지. 실수가 돈을 벌어주는 거야. 이 말 들으면은. 이게 분명히 실수였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어차피 벌어진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998개 쪽으로 해석하느냐, 2개 쪽으로 해석하느냐, 문명을 바꿉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하철 탈 때 몇 번 얘기해서 워낙 중요한 얘기. 이 핸드폰 딱 대거든요. 대면은 띄우면서 통과인데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아침에 출근 시 마음이 급하잖아요. A씨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아니, 내가 왜 A씨를 넣지? 그냥 감사합니다 해볼까? 고맙습니다 해볼까? 해봤어요, 실제로. 지하철 딱 찍고 계단 내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 내내 전철 기다리는 동안 너무 감사하고 막 미소가 웃음이 나는 거예요, 신기해서.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ACS면 계속 왜 전철 늦게 와? 막 열이 받아 있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딱 누가 앞을 가렸어요. 그분 잘못이 아니야. 그분 딴 데 보고. 근데 피식 웃었어, 피식.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문자를 어떻게 보냈냐면, 피식양 피식꾼이 되세요. 피식 웃어버리면은 그 상황이 재밌어져요. 다 경험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옛날처럼 막, 에이, 이게 나오면은, 왜 내 앞을 가리켜? 막 하면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큰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 불만이. 에이, 나는 왜 그래. 지금도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채무가 많고, 일도 안 풀리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에이씨,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 뭐, 거기서 소주 한 10병 마셨을 거야. 10병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에다 대고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책을 보잖아. 사건은 사건이고, 사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풀어나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건축가들도 잘못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냐고, 아, 이건 특별한 거야. 그 돈을 수천 달러 더 청구한다잖아. 그럼 뭐, 줘야지,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 집의 특별한 점은 어쩌면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기 안에서, 상대방 안에서, 혹은 삶 전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어쩌면 당신이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겁고 풍요롭게 해주는 특별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거 길어. 일단 당신이 오로지 그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을 중단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중단해야 돼요. 언제까지 잘못된 적들 2개, 우리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왜 병이나, 백날 운동해서 소용 없다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은 해석을 못해서, 잘못된 2개 주머니까 피가 거꾸로 솟고, 말도 험하게 나오는 거예요. 말 험하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쌍욕을 했어. 바뀌냐고. 상대가 안 바뀌면 저만 손해야. 돈 잃고, 지 몸 상하고, 누가 알아줘. 근데서 하나님이, 부처님이 쌍욕하는 사람 편들까? 그러지 맙시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면은, 좀 기다려줘야 돼, 사실은. 어쩌겠어. 상대도 잘하려고 한 건데.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다 잘 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것도 그럼, 뭐, 인생이야. 뭐, 그렇지. 이게, 아잔 고라마 스님의 스승님이 아잔차 스님이더라고, 아잔차 스님. 그래갖고 이제 자기 아잔을 이렇게 성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세계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온갖 구속, 매듭, 계획과 일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상해야 한다. 이 명상이 중요한가 봐요. 명상을 자꾸 습관이 안 돼서 까먹어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몸을 데려가는 것, 몸을 건강하게 하고 먹이고 씻기고 하는 등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고 있다.
마음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매우 적게 남아있다. 마음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태국 출신의 위대한 영적 스승 아잔차의 절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세상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뻐하라. 세상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위대한 영적 스님이 하신 말씀이고 절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대요. 세상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뻐하라. 진정한 만족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세상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다. 고타마 부타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가 행복의 부재였다면 그의 두 번째 진리는 세상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행복을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원한다는 것은 고통이다. 갈망하는 코끼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시도, 조종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모두가 고통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슬로우, 천천히. 원하는 것에는 끝이 없지만 원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는 끝이 있다. 만일 전혀 원하는 것도 없고 계획도 필요 없다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내려놓는다면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그때 당신은 이미 코끼리 등 위에 올라앉아 있다. 이것이 깨달음의 아름다운 순간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넘었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10분이네요. 벌써 몇 마디 하니까 30분이 넘었어요. 이 책을 다 읽으면 진짜 한 단계 올라서는 카이엔 골침 아두엔 양주스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이름 앞에 저처럼 카이엔 골침이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지켜야겠다는 걸 앞글자만 따서 만드세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실수했구나 그걸 빨리 발견해요.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카이엔 골침 안우행기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